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정말 특정 테마랑 종목에만 돈이 막 몰리는 그야말로 핀셋 같은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선별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지난 한 주 시장 상황부터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기간을 보면요. 코스피는 주 초반에 리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3,210선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아, 잠깐 넘어섰죠. 근데 이제 주 후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 이게 다가오면서 약간 경계 심리가 작용했는지 결국 3,19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요? 좀 달랐나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했어요. 806선에서 한 주를 마무리했고요. 아, 코스피는 그래도 선방했는데 코스닥은 좀 약세를 보인 지수만 봐도 차별화가 확 느껴지는 한 주였네요, 진짜. 네, 그렇죠. 이런 흐름은 수급에서도 그럼 나타났겠네요. 외국인들 움직임이 특히 좀 두드러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2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이게 지수 하단을 좀 지지해줬죠. 와, 2조 2천억. 꽤 많이 샀네요. 네.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에서 3조 원 이상 순매도 하면서 뭐랄까 차익 실현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개인들은 팔고 나갔군요. 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코스피는 순매수했는데 또 코스닥은 순매도하는 약간 엇걸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 기관은 또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다르게 움직였군요. 외국인 매수가 특정 섹터에 쏠리면서 지수하고 체감 경기는 좀 다를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테마랑 종목들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분석은 2025년 7월 25일 마감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 먼저 안내를 좀 드릴게요. 네. 오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도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의 열기를 이끌었던 테마들 정말 뜨거웠는데 어떤 테마부터 볼까요? 가장 주목받은 건 역시 그 GLP-1, 즉 비만 치료제의 테마였죠. 아, GLP-1. 네. 네. 원래는 이게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막 부각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약물이잖아요. 맞아요. 요즘 정말 핫하죠. 특히 삼천당 제약이 관련 특허 회피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연간 15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거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죠. 와, 150조 원 시장이요? 네. 그 특허 회피 성공이 정말 큰 모멘텀이었군요. 네, 그렇죠. 이런 신약 개발 같은 기술적인 부분 말고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움직인 테마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아, 스테이블 코인? 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돌면서 미투원이나 더즌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법안 발의 기대감이군요. 네. 미국에서 이미 관련 법안, 그 지니어스 법이라고 하죠. 그게 통과된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게 제도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랑 정책 기대감 이 두 축이 상당히 뚜렷했네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전통산업, 조선이나 건설기계 쪽도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쪽도 강했어요. 이쪽은 이제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랑 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호재로 작용한 거죠. 아, 실적 시즌이랑 맞물렸군요. 네. 한화엔진, HD 현대마린엔진,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기대감 때문에 철강이나 강관주들도 같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좀 안 좋았던 쪽은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테슬라 실적 부진 영향으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아, 테슬라. 네, 그리고 인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반도체주들도 좀 발목을 잡혔습니다. 정말 테마별로 또 종목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한 주였네요. 특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들 성적표에 따라서 주가 반응도 정말 바로바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그 S&T 에너지나 HD 현대인프라코어처럼 시장 예상을 확 뛰어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올랐죠. 네. 그리고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들도 실적도 좋고 또 주주환원 정책 강화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금융주도 좋았군요. 반대로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최대주주 지분 매각 같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 기업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운시스나 뉴로픽 같은 신규 상장주들 강세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움직임도 활발했죠. 자, 그럼 다음 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다음 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그 8월 1일로 예정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발표입니다. 아, 8월 1일. 네, 이게 제일 크군요.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자동차, 철강, 조선 같은 주요 수출주들의 변동성이 아주 크게 확대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건 없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이건 뭐 글로벌 증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FOMC랑 빅테크 실적. 국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가 실제로 될지 그 여부하고요. 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중앙계약 시장 도입 같은 정책 변화도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와,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다음 주에 몰려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이번 주 시장 흐름이 딱 보여줬듯이요. 명확한 모멘텀을 가진 분야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이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그리고 원전이나 ESS처럼 정책 수혜가 기대되고 또 실제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는 그런 테마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네. 반면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제기되는 2차 전지나 아니면 해외 기술 기업들 동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공지능, AI나 일부 반도체 관련주는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위험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키워드는 정책이랑 실적, 이 두 가지로 모아지는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정말 시장의 복잡한 흐름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협상 결과를 비롯해서 여러 이벤트들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뉴스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요. 좀 긴 호흡에서 성장 스토리가 유효한 기업, 그리고 정책 변화의 수혜를 꾸준히 입을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호흡. 특히 앞으로 이런 정책 기대감이 실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